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어제 2020선까지 강하게 반등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하루 만에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강한 반등 이후에 부담에 따른 차익 매물일 뿐이다. 단기 조정일 뿐이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견이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외국인 쪽에서 오늘 9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의 불안감 또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가능성까지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어제보다 20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2000포인트와 2010포인트 부근에서 한 10포인트 내외로 움직이면서 지수는 조정에 들어가는 상태인데요. 외국인들이 9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9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매도 여전한데요. 매도 물량이 늘어나서 2100억 원 정도 현재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통해서도 매물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1600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이 유입되고 있고요. 오늘 지수의 조정을 개인 쪽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현재 3,6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래도 2,000선은 지지해주려는 모습인데요. 24포인트 정도 어제보다 내려와 있습니다. 2,00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짝 내리면서 출발한 코스닥은 바로 상승 전환한 이후에 8거래일째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540선도 터치하고 내려온 상황인데요. 기관이 5거래일째 순매수 이어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으로 완만하게 코스닥은 조용하면서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 쪽에서 26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각각 130억 원, 6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3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53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구제금융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126원에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를 중심으로 1125원과 1127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제보다는 6원 정도 올라와 있죠. 1127원 9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잠시 뒤에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 진행합니다. 그동안 두려워서 참여하지 못했는데 오늘의 조정을 조금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 종목 어떨까요? 전략 세워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013-3366-0110번 열어두겠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남겨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엉망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3번, 023153-2613번 전화번호 열어두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와그력을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분석해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에서 인기가 참 많으시다는 길계선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수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요. 단기 조정이겠지요. 걱정됩니다. 오늘 수급과 재료 분석해 주시죠. 네, 조정에 대한 시각보다는 박스권 변동성을 감안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판단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지수가 적응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관의 수급을 유인하는 외국인들의 완급 조절 전략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또한 단기적으로는 2000포인트 돌파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전일만 해도 22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시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상향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술적 분석도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결국은 다시 금일 2000포인트 근처까지 지금 회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외국인이 프로그램과 베이시스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의 매수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단기 박스권 전략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외국인들이 살짝 매도에 또 불구하고 개인들의 3,600억 원대 매수가 유인됐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계속 중립적인 박스권 시장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에 악재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재답지 않은 악재들이 좀 산재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 하락 원인 세 가지였는데요. 먼저 양적 완화 3탄에 대한 실망감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양적 완화의 조건을 봤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대로 목표 타겟 2.0%보다는 좀 한참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4, 4분기 GDP 성장률이 2.8%로 3분기 1.8%는 1%는 앞섰기 때문에
최근 액면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실업률 감소세들을 감안해 보면 QE3에 대한 명분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것을 계속 기대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전시장 악재 요인 중에 두 번째 요인 그리스 우려감은 부채 협상 승인만으로는 2차 구제금융이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구제금융을 하더라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7%씩 감소하고 있는 그리스 경제 상황을 감안해 보면 긴축 이행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판단해 보신다 그러면 기대할 게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황과 특별히 변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동일한 시황관을 주기에 충분한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타 위험 제중 국가들의 국채 발행이 유로존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우려감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크게 부각될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 IT주가 최근 움직였지만 애플이 급락세를 보인 전일 증시에 비춰봤을 때 좀 우려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과거 구글의 경우에도 500불 돌파 이후에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과 단기 수급 요인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에 애플의 어닝 전망은 더 양호하다는 측면에서 단기 변동성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전일 미증시의 세 가지 악재 양적 완화 3탄과 그리스 우려감, 애플의 급락은 큰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시장 참가자들이 적절한 조정의 빌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종목별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데요. 또 경제 지표도 살펴봐야겠죠. 오늘 내일 살펴볼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중요한 내용들이 발표됩니다. 목요일자에는 주택 관련 지표인 주택 착공이 예상돼 있는데 65만 7천 건에서 이번 데이터 67만 5천 건으로 대거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주택 허가 건수도 67만 9천 건에서 68만 4천 건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아직까지 큰 기조적으로 주택 시장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기대치 이하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플러스를 내고 있다는 것은 향후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신청은 35만 8천 건에서 36만 5천 건으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규모 자체가 40만 건 이하라는 점에서는 큰 게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0.1%에 0.4%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음식료를 제한 물가지수도 0.3에서 0.2%이기 때문에 사실상 식음료 쪽에서의 물가 인상 요인이 조금 컸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필라델피아의 연준의 서베이 결과에 의한 일반 사업 조건이 발표될 예정인데 전 데이터 7.3에서 이번 데이터 9.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제조업의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소비자 가격 지수가 0.0%에서 이번 데이터 0.3% 증가세로 예상이 됩니다. 식품을 제한 나머지는 0.1에서 0.2% 증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 발표될 지수 중에서 물가 인상 요인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결국은 이번 물가지수 급등으로 양적 완화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임팩트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지표 자체가 시장에 어떤 특별한 악재나 이런다기보다는 기존의 흐름대로 이어가고 있다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시가 단기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속에서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 전략은 종목별 대응 전략 강력하게 해드리고요. 네. 대체적으로 시장이 순환매가 한 바퀴 전체적으로 돌았습니다. 다시 동일한 업종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업황과 실적 기반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기대치가 높아야 되는데 환율을 감안해본 수치를 고려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 가능성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요. 수급 기반의 차트 매매가 우선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외국인 관심주인 현대홈쇼핑과 대림산업, 그리고 기관 관심주인 LG전자와 STX 페노션,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바이오 관련해서 시젠과 IT 관련 종목 AP 시스템과 SFA, 그리고 게임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목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리투자증권 강남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님 그리고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가 있어서 오늘 상담 굉장히 든든합니다. 첫 번째는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신데요. 네, 신림동이요. 네, 신림동에 가깝네요. 자,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웅진하고요. 웅진이요? 매수가가 7,300원에 네. 웅진 20%요. 에너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격 예. 보니까요. 웅진 네. 에너지 7,300원의 비중이 20%요. 20%시고요. 다른 네. 종목은 또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코롱인도 20%, 네, 코오롱 인더스트리 11만 5천 원이요. 네, 11만 5천 원이요. 네, 코오롱 인더스트리 11만 5천 원의 비중 20%. 예, 11만 5천 원. 네, 다른 종목도 있으신가요? 그리고 화승이요. LNG. 아, 화승 RNA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그게 매수가가 24,800원에 20%요. 24,800원의 비중이 20% 정리 한번 해볼까요? 웅진에너지가 7,300원에 20% 비중으로 코오롱 예. 인더스트리가 11만 5천 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20% 그리고 화승 RNA가 24,800원의 비중이 역시 20%. 나머지 40%는 뭐 현금과 다른 종목들로 보유 중이신 것 같고. 예, 다른 거. 네, 웅진 에너지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일단 조금 수익 중이신데요. 예. 다른 거를 네. 너무 까져서요. 네. 그거를 그래서 좀 팔고, 물량을 좀 줄이고 이 종목을 새로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코오롱 인더스트리하고 화승 RNA 이 두 종목을 좀 비슷한 시기에 매수하셨나 봐요. 작년 여름 정도? 예, 7, 8월 오래됐어요, 정도? 이거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코오롱 인더스트리, 화승 RNA 일단 어떤 점이 가장 코오롱 인더스트리, 화승 RNA 맞네요. 이 두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신가요? 이거를 전부 다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웅진에너지, 코오롱 인더스트리, 화승 RNA까지. 네, 고민 너무 싹 많이 해결해 작년에 드릴게요. 까져서. 네, 고민 많으셨겠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네, 오늘 개미들의 잘 오셨습니다.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 나오셨는데요. 네, 네, 화끈하게 설명 잘해주시는 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전문가님. 네, 오늘은 제가 좀 얌전하게 할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림동에 사신다고요. 네, 네, 종목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네, 네. 그렇죠? 일단은 또 조금은 의도하지 않은 뭐라 해야 될까, 중장기성 매매라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기왕이면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조금 흥분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얌전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오늘 제가 자분하게 조금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웅진 에너지부터 먼저 보고 화승 RNA 그리고 코오롱 인더 볼게요. 네, 네. 자, 웅진 에너지 먼저 볼 건데 일단 뭐 회사 얘기는 안 할게요. 어차피 뭐 태양광인 거 알고 매수를 네.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자, 지금 뭐 태양광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근데 어제부터 조금 꺾이고 예. 지금 뭐 독일에서 뭐라 그럴까, 태양광 관련해서 보조금 뭐 삭감한다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조금 네. 조정받고 있는데 네. 자, 요거는 자, 예.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OCI가 만약에 꺾이게 되면 이건 같이 팔아야 돼요. 같이 네. 팔아야 되고, 요건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OCI가 가니까 그냥 엉겹결에 네.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썬파워하고 합작으로 만든 법인 회사인데, 썬파워에서 그 지분을 31%까지 31% 있는 부분을 10%까지 줄였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그 웅진에서 웅진코어에 매각한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웅진코어 같은 경우에 정수기 팔아가지고 그 임대료만 고정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게 연 2천억이 들어와요. 예. 근데 요거를 1조에 판대요. 1조에 파는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웅진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웅진싱크빅, 웅진에너지, 뭐 그리고 자회사 극동건설, 서울상호저축은행 이렇게 있는데 요 회사들 때문에 지금 빚이 진 게 2조 5천억이에요. 예. 2조 5천억인데 그 2조 5천억이면 빚이 있는데 그거 매각해가지고 벌어봐야 지금 1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만큼 이 얘기를 왜 드냐면 그만큼 이 웅진이라는 그룹 자체 지금 자금 사정이 그만큼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요거 괜히 웅진코인을 팔아가지고 일조에 팔아가지고 꾸준히 2천억 나오는 회사를 팔아가지고 요거를 다 막으면 상관이 없는데 요거를 지금 현재 반도 못 막는 상황에서 이렇게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를 팔았을 경우에 분명히 나중에 자금 압박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란 겁니다. 그 이전에 지능기업처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그래서 요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도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네. 굳이 태양광을 하시겠다면은 요거는 일단 OCI가 잠시만요. OCI 차트 한번 볼게요. OCI 차트를 한번 보면은 자, OCI가 지금 일단 21선 지지받고 있으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120선하고 241선이 데드크로스 나면 241선까지 올라간다고 무조건 말씀을 드려요. 그런 종목들도 많았고. 그래서 요게 일단은 35만 원 언저리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독일 그 얘기 나오면서 지금 한번 꺾였거든요. 예. 그래서 21선을 지지받고 어쨌든 올라가줘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21선을 지지받고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2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그냥 미끌러 버리잖아요. 네. 그럼 일단 웅진에너지는 팔아야 돼요. 일단은 파시고 그리고 굳이 태양광을 하시겠다면 OCI를 쪽으로 조금 비싸도 조금 안전한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은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굳이 안 아니, 되겠지. 우리 신랑이 예. OCI를 네. 그전때요 40원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은 그거는 일단 기존의 상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일단 태양광이 바닥을 다진 건 맞아요. 바닥을 다진 건 맞는데, 기존에 태양광 업황이 개선됐다 그런 얘기는 조금 제가 보기엔 어불성설 같거든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엔. 그럼 어느 정도 목표가를 두면 되겠어요? 일단은 OCI가 네. 요거는 21선 지지받고 올라온다는 전제하에서 요 종목 같은 게 일단 만 원까지 예. 보셔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만 원까지만 상관없는데 요거는 OCI가 다시 한번 올라온다는 전제하에서 예. 목표가 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팔고 나서 요 종목 교체를 하신 게 맞아요. 좀 전에 제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말씀드렸죠. 네. 회사에 빚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극동건설하고 서울상호저축은행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지금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웅진코에 매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은 제가 보기엔 조금 핑계입니다. 예. 예, 좀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화승 RNA 볼게요. 네. 요거는 일단은 갖고 계세요. 왜 갖고 계시냐면, 자, 이거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다 못 가죠. 만도까지. 예. 네.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못 가면은, 거기에 부품 납품하는 회사도 당연히 못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자, 볼게요. 자, 화신, SL, 한인이와 평화전공, 성화이텍, 요 5종목 차트 한번 보세요. 다 못 가요. 다 못 가는데 화승 RNA가 가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세력이 들어간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화신 조향장치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SL, 헤드라이트, 한일과 자동차 시트, 평화전공 같은 게 도어트림, 문짝에 들어가는 뭐라 그럴까요? 윈도우 창문 올리는 그런 자동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거고, 평화전공은 도어 시스템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잠금장치 만드는 회사인데, 요 회사들이 주가가 다 못 가기 때문에 이 회사도 분명히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자동차가 영원히 영원히 못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완성차가 갈 때 부품주도 분명히 같이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치가 올라갈 때 요 종목이 같이 올라가면 일단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화실이란지 SL, 한일과 이런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데 요 종목이 못 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무조건 파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건 자동차 업종이 올라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세요. 제가 보기엔 바닥은 좀 다진 것 같아요. 예. 이해되시죠? 뭐 때문에 네. 일단 지금 가지고 계셔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예. 예. 자, 그리고 코오롱인더 볼게요. 예. 자,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것도 가지고 가세요. 네. 요거는 일단은 조금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자, 네. 코오롱인더가 지금 이제 뒤편하고 소송이 안 끝났죠. 그렇죠. 안 끝났죠. 근데 이게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2심 지금 항소해가지고 2심에 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만약에 졌을 경우거든요. 요 회사가 지금 분기마다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소송이 걸렸는 게 1조 300억이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졌을 경우에 예. 1년 단위로 본다면 4천억밖에 영업이익을 못 내는데 경상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밖에 못 내는 법인세 내기 전에 영업이익이 한 해 4천억밖에 안 나오는데 분명히 패소하게 되면 1조 정도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1조 정도 부담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회사 분명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요. 예. 중요한 건. 근데 이런 부분이 저 같은 경우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더 잘 알겠죠. 네. 근데 외국인 기관은 사요. 예. 그러니까 요건 수급 때문에라도 그냥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 241선 있죠. 이거 82,000원 정도 가격 네. 정도. 요거를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종목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아트라스 BX라는 종목이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코롱인데랑 차트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게 두 번 정도 저항 받았는데 요게 241선을 뚫었어요. 예. 그리고 LS 산전이라는 종목도 어떻게 본다면 코롱인데와 좀 비슷한데 요것도 241선을 뚫었어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냐면 그 121선과 241선이 역별이 나게 되면은 241선까지 반등이 나와요. 근데 네. 만약에 241선을 못 뚫게 되면 요 종목은 다시 한번 그 원래 반등을 줬던 가격까지 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일단 보유를 하시되 241선을 돌파를 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24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힘들었던 만큼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만큼 시간 투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매수가가 11만 5천 원인데 요거까지는 분명히 갈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11만 5천 원. 네? 11만 5천 원. 예, 예. 아, 그건 중요한, 그 가격 제가 분명히 생각할 때, 241선만 뚫게 되면은 제가 볼 땐 그 가격까지 분명히 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에요. 근데 예. 그 시간이 걸릴 뿐인데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장기 추세를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 요게 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목표가 10,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네. 코오롱인도 그리고 화승 RNA는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세요. 보유를 하고 계시고 차후의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전문가 이분은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궁금한데요. 남편분께서 40만 원에 OCI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OCI 매수가 회복은 좀 가능하겠습니까? 태양광 때문에 부부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네. 지금 태양광이 올라간 게 일단 유가 네. 때문에 올라갔어요. 근데 유가가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유가가 올라간 게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 분명히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공급이 축소가 될 것이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유가가 반등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분명히 유가가 한번 더 꺾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꺾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수요가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유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무슨 얘기 나올까요? 유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름값에 대한 부담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대체 에너지 얘기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그 시기를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예. 확답을 하긴 좀 어려우시다라는 시기에 대한 확답을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시기에 분명히 대한 확답은? 바닥은 잡았는데 네. 그런 얘기가 언제쯤 나올지 제가 거기에 대한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시기는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민 많으시겠어요. 네. 좀 너무 도움이 됐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나중에 맨날 또 고민 생기시고 입맛 없으시고 그러면 또 전화 주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파브코 들어왔는데요. 이분은 0144번님인데요. 파브코 오늘 매수하셨대요. 근데 벌써 빠지네요. 1985원에 샀는데요. 10% 비중입니다. 전망 부탁합니다 하시는데요. 네, 우선 뭐 오늘 사셨는데 좀 네. 급락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 자동차 부품주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 보이면서 아마 이 종목도 좀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는데 평화상업 같은 경우에 빠지고 있습니다. 평화전공도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소폭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사실 이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적적인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연일 적자 뭐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사실 종목에 대한 모멘텀 뭐 업종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종목이 업종이 올라간다고 해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급등 흐름 보였는데 이러한 급등을 이용해 갖고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모멘텀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군들 뭐 아마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 같으신데 사자마자 많이 빠진다라는 거 어느 정도 손절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뭐 대형주 중심으로 최근에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업종으로 접근하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매도하시고 좀 대형주라든가 시장에 관심 받을 수 있는 종목군으로 차라리 갈아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31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S-오일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해도 될까요?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자, S-오일. 그동안 기업을 더듬어 보면 정태근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S-오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일단은 뭐 지금은 긍정적으로 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예. 8월달 급락 수준까지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기업에 대한 내용 굳이 뭐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올해 네. 분기 실적 말고 올해 연간 실적을 보면 뭐 사상 최대치 뭐 정주주 다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뭐 기름급 최근에 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뭐 유가가 좀 반등하고 있죠. 그리고 뭐 올해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정유수 같은 경우에는 자, S-오일을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화면을 보면 이런 선 나오죠. 자, 볼게요. 자, 보면은 요게 16만 원까지 갔다가 13만 원 지지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 못 지키니까 10만 원까지 밀렸죠. 자, 위 상단 박스권 볼게요. 13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박스권 나왔죠. 그 자리 이탈하고 나니까 하단 박스권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정확하게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박스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물어볼 의뢰하실 그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중단 박스권이 얼마예요? 13만 원이죠. 그러면은 13만 원 지지받고 나면은 지지받는 걸 확인하게 되면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수급을 봐야 되겠죠. 자, 수급 보면은, 자, 볼게요. 지금 수급 보시면은 지금 부담이 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기관이 매도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급이 부담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13만 원 가격을 지지받을 때 기관의 매수가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그것만 확인하시고 매수를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13만 5천 원인가 그저께인가 그 의뢰하신 분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도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4만 5천 원인가 그저께 매수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요 종목이 무슨 잡주처럼 10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가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살짝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건 13만 원 지지받으면 16만 원 갈 거니까 13만 원에서 지지받는지 여부 그리고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에 나선지 여부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한 13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S-오일 매수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다음은 에코프로 들어왔습니다. 155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비중이 60% 매수하신 가격은 13,700원. 중기적인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그래서 뭐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네.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2차 전지와 특히나 이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그러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성장성 부분은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좀 그 영업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은 전반적으로 매년 좀 그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조금은 상승 탄력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데. 따라서 이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올해 들어가고 조금 단기적인 박스권에 현재 갇혀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만 조금 우선은 전략을 세워주시고 중장기적인 그러한 포트 비중을 갖고 가시기에는 비중이 많으십니다. 따라서 우선은 14,000원 부분 박스권, 단기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서는 물량을 절반 이상 줄여주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박스권을 못 넘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가격대 약 한 12,500원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짜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하지만 14,000원 이후에 만약에 횡보 구간을 한 13,500원에서 14,000원 부분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그 박스권 레벨업이 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비중을 줄이신 것은 계속적으로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들고 가신 다음에 줄인 비중으로요? 네, 줄인 비중이고요. 무조건 14,000원 정도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네. 비중은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절반 정도 이상은 줄이신 물량에 대해서만 15,500원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성장성을 보고 아직까지는 투자하기에는 종목도 작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으로는 가져가지 말자. 따라서 14,000원 오면은 비중을 최소한 전체 물량의 20%까지 이내로만 줄이시는 전략으로서 나머지 물량으로만 15,000원 이상의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도 전반적으로 11,000원대 이탈된다고 한다면은 전량 손절 처리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
설명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은 371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 모비스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7,500원.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오래전에 매수하셨대요. 지금 재매수 시점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현대 모비스 어떻습니까? 네. 이거 네. 이분 13만 7,500원 맞나요? 예,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예. 잘 매수하신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예. 이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은 실적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자, 요 회사 같은 게 2009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잠시만요. 이거 맞나? 2010년이 1조 6천억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2009년에 1조 6,900억 정도, 1조 7천억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2조 3천억 정도 나왔고요.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 속도가 7천억이 늘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 2010년에서 2011년 넘어오게 되면서 2011년도에 전체 연간 영업이익 보면 2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자, 2009년에서 2010년 넘어갈 때 7천억 넘게 그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2010년에서 2011년 넘어갈 때 2천억밖에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관 입장에서 이 부분이 만족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이 부분은 첫 해 20% 늘어나면 그 다음에 30%, 40% 이렇게 늘어나야지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영업이익이 50%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20% 늘어나면 그건 이제 서프라이즈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기관에서.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대모비스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차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차트를 보면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그 차트를 제가 한 번씩 정말 모르겠다 싶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차트를 뒤집어서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가는 부분이 화면이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건데, 차트를 뒤집어서 보면은 지금 위쪽으로 좀 더 갈 것 같죠? 더 갈 것 같죠? 제가 보기엔 더 갈 것 같아요. 네. 맞죠? 더 갈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다시 놓고 보면 더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게 정말 모를 때는 이렇게 차트를 한번 뒤집어 보는데 이렇게 예. 차트를 뒤집으면 제가 보면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긴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긴 차트를 보면 월봉 차트입니다. 자, 월봉 차트인데 제가 왜 걱정이 되냐고 그런 말씀 드리냐면 물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돌아설 수도 있는데 자, 현대중공업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현대중공업 차트 요때랑 상당히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겁니다. 요 뒤에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제 매수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제가 짚어보기 상당히 너무나 힘든데 자, OCI 차트도 한번 볼게요. OCI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올라가고 난 뒤에 보면은 이렇게 빠질 때 상당히 무섭게 빠지죠. 올라갈 때 상당히 무섭게 올라간대. 근데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갔죠. 그렇다면 빠질 때도 무섭게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제가 가격대는 못 짚어드리지만은 적어도 네. 아직까지는 좀 제 매수 구간은 아니지 않나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확한 가격대는 짚어드리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좀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래전에 매수하셨다고 한 걸 감안해서 저희가 13만 7,500원 오타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상담을 드렸는데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재매수 시기라기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 S에너지가 들어왔는데요. 우선 전화 연결부터 한번 받아보고 곧바로 이어서 S에너지 살펴봐 드릴게요. 큰일 날 뻔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여기 충청도고요. 네, 충청도. 당진이요. 충청도 당진에서. 저번에도 한번 전화 주신 적 있지 않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이었나 보다. 네. 자,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저 새 종목인데 네. 지금 다 손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청자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리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부입니다. 아, 목소리가 굉장히 네. 젊으시네요. 목소리만 감사합니다. 젊으신가 보다. 네. 한번 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새 종목이라고 하셨죠? 네, 네. 모바일 리더 13,200원 80%고요. 예, 80%요. 네. 네. 그리고 금성테크 네. 이거는 감자하기 전이라서 3,526원에 10%요. 3,526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루티즈일 때 매수를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비중이 좀 10%라고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한 종목은 얼마에 일신석- 사셨고요? 네. 일신석재요? 1,990원이요. 1,990원의 비중은 어떻습니까? 10%요. 10%. 네. 세종
세 종목으로 딱 포트폴리오 꽉 채우셨는데요. 네. 모바일 리더가 13,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80%, 금성테크가 3,526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일신석재가 1,9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역시 10% 네. 정리를 해드렸는데 금성테크 많이 고민이시겠어요. 아, 이거는 그래도 비중이 얼마 안 돼서 이러는데 저는 근데 모바일 리더가 리더가 80%라.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모바일 리더 매수하신 시기가 언제쯤 되세요? 이게 원래 15,000원에 매수를 해서 네, 올해 매수하셨죠? 아니요. 이게 더, 1년 넘었어요. 예. TV 보고 매수를 했는데 네.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다가 네, 1년 내내 속썩으셨겠어요. 네, 아유. 그래서 3주 전에 그 한 번 14,000원 넘길래 팔까 예. 하다가 정리를 못 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매도 기회가 왔었는데 해서 한번 올해 매수하셨죠? 이렇게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네. 옆에 매도 심기현 기회가 대표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분 되게 친절하게 상담 잘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좀 네. 고민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뭐 지금 네, 예. 걱정이 지금 많으신 것 같으신데요. 우선은 네.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우선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그 중소형주 원래 투자를 좀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원래 대형주로 가다가 네. 이거를 TV 보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모바일 리더를 매수를 했었거든요. 모바일 리더. 그 어떤 점이 부각이 된다라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나요? 제가 입장에서는 그냥 삼성하고 LG 휴대폰 부품으로 거의 뭐 네. 우리나라에서 꽉 잡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네. 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이후부터 계속 떨어지더니 네. 올라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뭐 그래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단기 급등을 했어요. 예. 물론 뭐 결론적으로는 펀더멘탈 부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약간 대선 관련주, 뭐 테마 관련주로서 최근에 좀 많이 급등한 건 알고 계시죠? 네. 클라우딩 서비스라는 부분은 뭐 모바일 리더의 성장성 부분이 부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클라우딩 관련된 SNS 관련된 부분이 재부각되면서 사실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펀더멘탈이 정말 좋아졌기 때문에 상승한 것이 아니고 시장의 흐름 뭐 이러한 테마주들의 흐름에 어느 정도 좀 동참하면서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모바일 리더 그러면은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같으신데 우선은 그럼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14,000원 부분 매수가 이상만 오시면은 좀 팔 계획이신가요? 네,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네. 다시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정리를 못해서 네. 네,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거든요. 우선은 그 모바일 리더 그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개인 투자자 최대 주주, 그 주요 주주가 그 지분율을 낮췄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네. 계시나요? 네, 봤어요. 네, 아무래도 낮췄다라는 게 그 주주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저나 그리고 시청자님보다도 개인적 그 주주가 더 회사에 대해서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 큰 물량을 팔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단기적으로 급등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일부적인 측면에서는 그 시청자님께서도 조금은 손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은 뭐 전량 다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너무 많으신 거는 시청자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줄이고 싶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줄이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지금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다행인 것은 조금은 좀 그 거래량이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어진 것이 뭐 긍정적일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는데 제가 왜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사실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급등 이후에 급락할 때에도 거래량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데 점차적으로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는 투자 심리 및 어느 정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 따라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성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은 지금 가격대에서 다 손절하지 마시고 12,500원과 13,000원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확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지금 80%시기 때문에 뭐
많이 낮추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전체 물량이 한 30%까지만은 가져가실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점 말씀드린 13,000원 부분 정확하게 12,500원과 그리고 13,000원 왔을 때에는 분할 매도 하신 다음에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 2012년도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신고가 경신 이후에 재차적인 상승해준다고 한다면은 16,000원대까지 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넓게 봤을 때는 크게 손해는 보지 않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500원 부분 왔을 때는 비중 줄이시는 전략으로서 리스크 관리해 주시고 나머지 그 손실나신 부분은 비중 줄이신 금액으로서 비주신 주식을 갖고 끌고 가신 다음에 손실을 다 만회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우선은 긍정적인 말씀을 못 들어갖고 좀 먼저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전처럼 다시 한번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 한번 구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음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은 작지만은 손실폭이 상당히 좀 큽니다. 네. 그 금성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셔갖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고 저희 남편이 이제 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루티즈일 때 사가지고 감자되고 이래가지고 네. 이게 좀 손실이 많이 크죠. 우선은 감자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재무 구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고요. 감자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좀 싸 보여갖고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오류가 있는데 감자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금성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실적도 안 좋을 뿐더러 성장성도 부각이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지금 63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정리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상패 위기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패 위기가 지났다라고 해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 없고 그리고 성장성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성테크 제가 지금은 포트 비중적인 측면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혹시 그 금액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운 금액을 혹시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청자님? 좀 마이너스가 몇백 되죠. 그러세요? 네, 우선은 우선은 포트 비중보다는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 부담감을 아마 느끼실 것 같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지금 시점 그 손실 금액이 많으시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 금액도 상대적으로 많으시다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금성테크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신 다음에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업종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으로 역시나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금성테크에 있어서 감자도 했고 그리고 상당히 안 좋은 악재가 많은 상황이면서 지금 시점 단기적으로 주가가 뛰어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문이 든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꾸 안 좋은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이 종목은 최초의 목표가 얼마나 설정하셨나요? 2,500원 정도요. 2,500원이요? 네. 이거는 어떠한 점을 보고 매수를 하셨나요? 그때 그 평창 올림픽 네. 된다고 했을 때 매수를 한 거거든요. 이 테마로 접근하신 건가요? 네, 테마로. 우선은 테마로 접근하셨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좀 단기 투자 성격이 짙으실 건데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손실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을 한 업체입니다. 그만큼의 좀 프리미엄적인 측면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그 상승 랠리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주가가 2,300원대까지 뛰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은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테마적인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1,700원 정도까지는 펀더멘탈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마는 접근하지 마시고 일신석재에 대해서는 우선은 펀더멘탈 측면으로 1,700원 라인 보고 우선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다음에 또 고민 생기시면 주저하지 네. 마시고 개미들의 큐 방문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감사합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전화는 충남 당진에서 받아봤고요. S에너지 들어왔습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547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15,8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 가격이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재매수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점이 고민이시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 같은 게 약간 웅진에너지랑 네. 좀 내용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자,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 일단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게 OCI하고 동반적 흐름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길게 봤을 때는 웅진에너지 같은 게 기업 내용이 어떤 부채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S에너지 같은 경우도 좀 기업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이 회사도 꽤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차트를 보면은 그 OCI랑 똑같이 갑니다. 자, 네. 위에 화면을 보시면 위에가 지금 이제 S에너지거든요. S에너지고 그리고 아래쪽이 지금 이제 OCI입니다. OCI 보시면은 아래쪽이 OCI인데 지금 이제 S에너지가 위쪽이고요. 차트가 지금 똑같이 가죠. 그러면은 요거는 OCI랑 동반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OCI가 한 번에 계속 쭉쭉 가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전제하에서는 지금 정도 가격권에서 그 21선 지지받게 된다면 241선 쪽 가서 한번 부대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요 자리에서 만약에 미끌려 버린다면은 다시 한번 20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 다시 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추가 매수 자리를 마찬가지로 OCI가 21선을 지지받고 올라가 준다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OCI가 21선 지지 못 받고 다시 한번 미끌려 버린다면은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일단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거 그렇게 하고 만약에 21선 지지 못 받고 다시 한번 밀려버렸을 때 다시 한번 전략 세워드릴게요. 대신에 지금은 OCI가 21선을 지지받고 올라가 주면은 재매수 그 추가 매수 할 수 있다. 요것만 딱 생각을 하시고 요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면 그때 가서 다시 또 한번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한 종목 더 봐드릴게요. LG U+ 들어왔습니다. 2900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 7,000원, 비중이 80%. 언제 매도할까요? 장기도 괜찮나요? 하시는데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네. 홀딩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통신업종 작년도 실적 상당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우려감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LG U+ 그동안 제3자에서 지금 시장에 다시 한번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급락은 전반적으로 통신업종의 하락세와 함께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LTE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분명히 LG U+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를 보더라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 감안하신다고 한다면 우선은 중장기적으로는 7,500원대까지의 주가 상승 탄력도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통신업종의 하락에 따른 하락을 두려워하시는 것보다는 LG U+의 시장 점유율 상승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기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이 LG U+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LG U+ 2900번님 오늘 참 복 많이 받으셨네요.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한 종목 더 첨언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황하셨죠? 예. 일단은 그 뭐지? LG U+ 같은 경우에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LG U+ 가입자가 왜 작을까요? 제가 솔직히 LG U+ 쓰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얼마나 진짜 불만이 많으면은 예. 솔직히 3G도 잘 안 터지고요. 전화도 가끔씩 안 터져요. 제가 진짜 핸드폰 그 SK텔레콤 그리고 KT까지 다 써봤지만은 이렇게 안 터진 거 처음 봤습니다, 진짜. 그래서 내가 항상 LG U+ 걸리면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벼르고 있었는데 차라리 그냥 LG U+ 떠나서 그냥 통신주는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냐면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LG U+뿐만 아니라 통신주에 가입자가 더 이상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가입자가 더 없다는 건 매출이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신주는 지금은 제가 볼 때 살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통신주는 그냥 매도하시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심기원 대표님께서는 방금 나는 잘 터지는데 하시는데요. 사람 가리나 봅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정태분 전문가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문자가 왔는데요. 현대모비스 매수하셨다고 하셨던 13만 원에 매수하셨다고 보내주셨던 분께서 3718번님 31만 원이라고 잘못 보냈다고 다시 보내주셨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상담 못 해드리고요. 내일 한 번 더 전화 주시면요. 직접 한번 통화하시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네, 3718번님 우리 내일 만나요. 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